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깊은 호흡과 함께 편안한 시간이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스트레스 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무엇인지 정적 명상과 동적인 명상,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또 마음 챙김 명상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변화하고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우리 몸에서의 느낌 이런 것들도 자각하는 걸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 스트레스의 역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가장 좋은 훈련법인 호흡법을 또 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챙김 훈련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고 있구나, 나의 심장이 지금 빨리 뛰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챙김 훈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핵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감정은 또 무엇인지, 핵심적인 느낌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 때 잠시 멈추고 나의 생각 뒤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훈련해 보셨나요? 처음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서 쉬운 일이 될 거니까 순간순간에 알아차림, 자각의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대처에 좋은 훈련법들을 배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대처 훈련들로서 특히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을 오늘은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데니슨의 뇌체조라고 해서 뇌도 편안하게 하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조를 통해서 나의 뇌뿐만 아니라 나의 몸의 전체적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체조와 아우토겐 트레이닝 자율 훈련법입니다. 명상을 이완하거나 잘 안 되시는 분은 이 아우토겐 트레이닝법을 통해서 이완을 하고 이렇게 이완하는, 릴렉스하는 그런 걸 배우시게 되면 명상을 훨씬 더 깊게 잘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욕구에 대한 알아차림. 욕구, 욕망은 지난 시간에도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 약간 배웠었죠. 근데 이거는 좀 더 깊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보이지 않는 무의식 쪽의 욕구와 욕망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차리는 훈련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의 욕구와 욕망에 대한 알아차림을 위한 그런 훈련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엘렌 랭거 교수님과 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무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 일하는 거 계속 욕조를 닦는다던가 큰 걸 움직이다던가 이게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몸이 살이 빠진다거나 그 다음에 내 몸에 운동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A군한테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시트를 가는 건 15분 걸리는데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방 10개를 한다 그러면 400칼로리가 소모가 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는 또 15분에 50칼로리가 소모되고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얼마만큼의 칼로리가 소모되는지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을 할 적에도, 이러한 노동을 할 때에도 내가 만약에 걸레질을 한다 그러면 나의 걸레질 할 때에 나의 근육의 느낌이라든가 뼈의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걷고 있을 때도 나의 뱃살의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하세요 라고 교육을 했고요.
1군은 그런 교육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C군은 짜증을 내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수건이 그냥 밑바닥에 있으면 수건을 제대로 놓지 않고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하다. 그렇게 A, B, C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결과를 보니 설명을 들은 그룹은 체중 저하라든가 체중이 평균 8kg가 다운이 됐대요. 그리고 혈압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별로 없었고 짜증을 막 내면서 한 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니까 오히려 체중 증가라든가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한 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를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일을 할 적에 무의식적으로 하고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나의 의식까지도 나의 팔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뱃살에 집중하면서 했을 때 결과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걸 한의학에서는 또 심기혈정이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와 혈과 정이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조를 하더라도 명상에서 하는 도인체조, 도인체조는 밀고 당긴다, 스트레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도인체조를 할 적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호흡과 숨을 들여 마시면서 팔을 당기고 숨을 내쉬면서 쫙 밀고 또 숨을 들여 마시면서 나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거를 내쉴 때 근육이 이완되는 그러한 이미지까지도 함께 집중하면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동작을 하더라도 이제 지금 바로 여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집중력 있게 집중도 있게 했을 때 효율성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도 내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또 딴 데가 있으시지 않은가요? 다시 나의 여기로 지금 바로 여기로 나의 의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잠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호흡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습니다. 최대한 깊게 숨들여 마시고 내 몸을 팽창했다.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이완. 한 번 더 깊게 숨들여 마시면서 팽창. 숨을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이완. 마지막 한 번 더 깊게 숨들여 마시면서 팽창. 잠시 숨을 멈추고 숨을 내쉬면서 이완.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합니다. 내 숨이 들어오고 나의 숨이 나가고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어디로 나가는지, 들숨의 끝에서 잠시 알아차리고 날숨의 끝에서 다시 알아차립니다. 이제 나의 의식은 나의 귀에 집중을 합니다. 들려오는 음악 소리, 새소리, 나의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이제 상상으로 내가 숲에 있다 생각을 하시고 눈앞에 펼쳐지는 숲의 모습을 표현해 봅니다. 나무가 있고 푸른 하늘이 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코로 나무의 향기, 숲의 향기를 들여 마셔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의 피부로 불어옵니다. 그 시원한 느낌을 최대한 만끽합니다. 이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 환한 미소의 빛이 나의 얼굴과 나의 양팔 손으로 가슴과 배, 엉덩이, 허벅지, 무릎, 주머니, 발까지 퍼져가도록 합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나의 몸 주위로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천천히 미소를 띄워나오고 눈을 뜹니다. 이제 기운도 쫙 가라앉으시고 얼굴에 환한 미소가 나면서 나의 모라장까지 밝게 변한 것 같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기로 한 데니슨의 두뇌 체조법입니다. 데니슨 박사가 교육군 운동론 이론에 근거한 체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조법의 이 뇌체조의 효능 효과는 학습 반응 속도를 증가시켜주고 집중력도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VDT 증후군이라고 됐죠. VDT라는 것은 요즘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거북 목이 된다든가 손목 터널 주근군, 마우스 같은 거를 많이 쓰고 타자를 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 업무 성과도 개선해주는 효과,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셔서 아침이라든가 수시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는 체조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목 돌리기입니다.
이 목 돌리기인데요. 얘를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저랑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툭 떨어뜨리세요. 예,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천천히 목 주위에 무게중심을 옮긴다 생각하시면서 숨을 들여 마시면서 최대한 뒤로 보내시고 숨을 내쉬면서 최대한 천천히 돌려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앞으로 왔으면 잠시 멈췄다가 한 번 더 그대로 천천히 숨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뒤까지 가고 다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돌아오고 잠시 멈췄다가 이제 반대로 숨을 들여 마시면서 반대쪽으로 또 천천히. 근데 가다 보면 딱 걸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곳. 그곳이 있으면 그곳을 잠시 멈추세요. 그러셔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서 아래로 돌아오고 돌아와서는 잠시 멈췄다 한 번 더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돌려서 뒤로 가고 돌릴 때 어디가 아픈 곳이 있으면 멈춰서 호흡을 하고 이완을 하고 천천히 또 쭉 돌리면서 아래로 죽이고 그 다음에 정면. 이 목 운동의 중요한 점은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이렇게 돌릴 때 안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뒤로 안 젖혀내지는 분도 있고 이쪽에서 되게 아픈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거기서 멈춘 채로 호흡을 하시면서 이 당겨지는 근육이라든가 통증이 늘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멈췄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것이 목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천천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아픈 곳, 통증점이 있으면 잠시 멈췄다가 호흡을 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은 부엉이처럼 하는 겁니다. 자, 손을 저처럼 저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쪽 손으로 하시고 그대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겁니다. 숨을 내쉬는 채 수평 이동으로 쭉 미세요. 고개를 더 뒤로, 눈동자를 뒤로 수평입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한 번 더 숨을 내쉬면서 반대로 쭉 밀어주시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이제 손 바꿔서 손 있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대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손 있는 쪽으로 쭉 뒤로 수평이동.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숨을 내쉬면서 뒤로 쭉 밀어주시고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숨 내쉬면서 손은 제자리. 그 다음에 다시 손 바꿔서 손 어깨에 착 올려놓으시고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자,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숙여주세요. 턱을 당기고 나의 경추 7마디가 쫙 늘어난다. 등을 숙이는 게 아닙니다. 고개만입니다.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숨을 내쉬면서 고개만 당겨주시면서 경추 7마디를 당긴다. 턱을 당기세요. 어깨 힘 빼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숨 내쉬면서 팔도 제자리. 또 한번 왼손이 위로 가게 하시고 그대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턱은 당겨주고 경추 7마디는 쫙 늘려주고 어깨 힘 빼고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숨을 내쉬면서 또 턱을 당겨주시고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손 원위치. 마음을 집중을 하시고 경추 하나하나 경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목을 돌릴 때도 우리 경추 목뼈는 7개의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트위스트 한다, 이렇게 돌아간다. 그거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느낌들에 집중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 근육이 풀어진다.
나의 뼈도 제자리로 맞춰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관찰자 효과와 심기혈정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밸런스 버튼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에는 혈관도 있지만 림프관도 있습니다. 림프관이 하는 역할은 면역 기능을 담당을 하고 또 우리 몸의 노폐물들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림프관에는 림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림프 노드들이 있어요. 림프절들이 많은 것들은 여기 밑에 이하선이라고 그러죠. 이쪽 부분하고 이 겨드랑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복부 부분에도 많이 있고요. 또 사타구니 있는데 서해부라고 하죠. 사타구니 부분에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이쪽 림파선이 붙죠. 면역계들이 막 그쪽이 활성화되면서 여기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쪽 부분들을 잘 만져주시고 부드럽게 만져주시면서 림프절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은 그러한 해독의 효과,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아프게 경락처럼 아프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하선 양쪽 있죠. 한쪽 손은 배꼽 위에 올리시고 배에도 림프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이쪽 한쪽 손은 요 뒤쪽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보세요. 그대로 그냥 양쪽 손으로 이렇게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혈관이 뛰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냥 집중하세요. 아, 나의 림프절아, 열려라. 림프 노드는 강하게 하면 꽉 닫힙니다. 부드럽게 했을 때 열립니다. 그대로 느끼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천천히 하면서 손도 원을 바깥으로 길어주세요.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림프 노드가 열려서 나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빠져나가고 노폐물들도 쫙 빠져나가라 이런 마음으로요. 그 다음에 다시 손 바꿔서 오른손은 배에다가 살포시 얹으시고 왼손은 두 개로 해서 여기다 살며시 느껴보세요. 그냥 호흡을 하면서 림프 노드가 림프절이 열려서 노폐물은 빠져나가라. 그 다음에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고개는 뒤로. 그 다음에 원위치. 기감이 예민하신 분은 이렇게 간단한 동작을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밸런스 버튼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두셔서 중간중간에도 머리가 너무 많이 복잡해 이럴 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띵킹 캡이라고 해서 귀는 또 우리가 이침하는 사람들은 귀가 태아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귀를 야물게 구석구석 자극해주는 것도 또 전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우리 몸은 반응점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손도 손의 어떤 부위가 머리에 해당하고 여기는 어깨에 해당하고 팔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응점들이 있죠. 발반사요법에서는 발에서도 반응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랑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를 위로 쫙 잡아당기고 여기로도 잡아당기고 아래로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여기 굽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피세요. 예, 이렇게 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도 한번 이렇게 예, 서로 구부려 보세요. 얘가 잘 구부러지면은 혈관이 그만큼 보들보들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 안 굽혀지면은 내 혈관이 딱딱하다, 동맥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를 쫙쫙 또 시간이 나실 때마다 쫙쫙쫙쫙 만져주시고 손을 비벼서 지난 시간에 펜필드의 시도 얘기를 했었죠. 손을 잘 느끼고 움직이는 것이 뇌 활성에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에다 살포시 또 갖다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서 손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느끼면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귀가 편안해진다. 온몸이 편안해진다. 이렇게 자기 암시 멘트를 또 하는 겁니다. 예, 뼈를 툭툭 터시고 이제 또 그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온입니다. 이온이라는 것은 하품을 하는 겁니다. 여기 턱관절 있죠? 이쪽하고 이쪽, 이 정도의 해보세요. 예, 여기 턱관절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하품을 한다. 실제로 하품을 해보세요. 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거는 조금 아프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하시면서 마사지 해주시는 겁니다. 예, 포근하게. 이쪽이 조금 더 딱딱하네요. 딱딱한 곳을 더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머리 쭉쭉 흩어내시고, 예. 그 다음엔 이제 arm activation입니다. 이거는 팔을 가지고 팔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쪽 팔은 이렇게 하고 이쪽 팔은 이쪽으로 돼서 얘는 앞으로 밀고자 하고 얘는 뒤로 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랫배 단전에 딱 두시고 천천히 이 팔을 밀 때에도 팔을 미는 근육들 하나하나의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한번 밀겠습니다. 쭉 밀면서 나의 의식을 미는 팔과 반대팔, 어깨, 등, 엉덩이 근육까지 항문의 힘 풀고 한 번 더 쫙 밀면서 미는 팔, 반대 팔의 느낌, 뒤에 견갑골의 느낌,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까지 느끼고 풀고, 네. 힘이 땀이 나실 정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바꿔서 또 그대로 또 쫙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풀고 한 번 더 쫙 밀면서 미는 팔의 느낌, 어깨의 느낌, 항문의 힘 풀고 원위치. 이제 다시 손 바꿔서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얘는 이제 바깥으로 밀고 얘는 안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예, 그대로 또 쫙 밀면서 미는 팔의 느낌, 어깨, 견갑골,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항문의 힘 풀고 한 번 더 쫙 밀면서 팔 근육, 견갑골 근육, 허리, 엉덩이, 항문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풀고 천천히 호흡 조절하시고 다시 반대손, 예, 뒤에서 얘는 미는 겁니다. 그대로 또 쫙 밀면서 어깨 근육, 허리, 엉덩이, 항문의 힘 풀고 다시 꽉 밀면서 팔 근육, 어깨, 견갑골, 엉덩이, 항문의 힘 풀고 원위치. 예, 호흡을 조절하세요. 땀이 훅 나실 겁니다. 땀이 안 나시는 분은 그만큼 힘을 안 썼다는 겁니다. 힘을 꽉 주면서 마지막에는 항문의 힘까지 단순하게 얘만 미는 것이 아니고 밀 때의 근육의 느낌하고 그 다음에 이 나의 의식을 어깨에서 뒤에 견갑골, 요추를 감싸고 있는 요추 근육이라든가 기립근이라든지 엉덩이 근육까지도 의식을 확장을 하시면서 힘을 쫙 주시는 겁니다. 예, 요 동작만 잘 하셔도 그야말로 팔뚝살이라든가 허리살 같은 거 빼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의자에 앉으셨다면은 다리를 오른발이 왼발 위로 가도록 하시고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쭉 미시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한 번 더 그대로 숨 들여 마시고 양팔을 쭉 밑으로 쭉 미시면서 쭉 내려가시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최대한 천천히 하시면서 호흡도 느끼고 내 몸의 근육, 뼈의 느낌들에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발을 바꾸어서 왼발이 오른발 위로 가게 하시고 그대로 숨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쭉 밀면서 아래로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그대로 숨을 내쉬면서 쭉 내려가시고 다시 숨 들여 마시면서 원위치 그대로 발을 푸시고 호흡을 조절합니다. 네, 이렇게 데니슨의 내체조를 갖다가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